이번 시간에는 한국 문학의 역사 두 번째 일제강점기 문학 희곡을 통해서 살펴봤던 산돼지 작품과 관련하여 문제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학습 목표입니다. 학습 요소와 함께 잘 확인하기 바랍니다. 네, 산돼지라는 작품을 살펴봤습니다. 자, 산돼지가 상징성을 가진 소재라는 점에서 집돼지 어떻게 상반되는 내용을 가졌는지 여러분들 기억하고 있을 텐데요. 자, 이 산돼지를 바탕으로 희곡이 가지는, 다시 말해 표현주의 극이 가지는 특징, 어떤 것이 있는지 여러분들 떠올려야 하고요. 자, 일제강점기 시대의 희곡이다 보니까 주인공 최연봉이 어떤 모습으로 등장하고 있는지 역시 여러분들 잊지 말고 문제 푸는데 하기 바랍니다. 자, 1번입니다. 이 작품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하고 물어봤습니다. 1번. 최연봉은 집돼지를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 자, 좀 복합적이죠. 자, 최연봉은 주인공이고요. 자, 이 최연봉은 산돼지와 동일하다. 산돼지라는 별명을 가졌습니다. 자, 그러면 최연봉의 성격은 어떤지? 저돌적이고, 그죠? 저돌적이어서 뭔가를 가만히 있지 않고 하려고 하는데 이제 현실의 한계에 봉착을 합니다. 자, 이런 최연봉이 차혁이라는 인물의 별명인 집돼지. 별명이라기보다는 최연봉이 그렇게 부르는 거죠. 구정물 받아먹고 그냥 순응하는, 현실에 순응하는 이런 집돼지의 성향과 동일한 차혁을 비난하죠. 그래서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 맞는 설명입니다. 그쵸? 2번.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 자, 이 작품은요, 희곡입니다. 연극의 대본이죠. 자, 희곡은 5단 구성. 자, 5단계 구성이 뭐였습니까? 발단, 전개, 절정, 하강, 대단원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뭡니까? 그렇죠. 소설입니다. 그래서 이 작품은 소설이 아니니까요. 2번이 잘못된 설명입니다. 자, 3번. 일제에 대한 적극적 저항 의지를 드러낸 작품이다. 네, 그렇죠. 반영론적 입장에서 보면 일제강점기에 산돼지처럼 뭔가 적극적으로 저항하고 싶어하는 의지, 자, 그게 드러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그렇게 할 수 없어서 신경쇠약증에 앓고 있는 그런 주인공의 모습 이렇게 보이고 있죠. 자, 4번입니다. 산돼지는 주인공 최연봉을 빗대어 표현한 단어이다. 맞죠? 그래서 제목도 산돼지, 그래서 주인공도 최연봉. 자, 이와 반대되는 인물 차혁, 그죠? 기억하죠? 자, 그 다음 5번. 몽환 장면을 삽입해서 표현주의 극의 특징을 잘 살렸다 했습니다. 자, 몽환 장면 여러분들 기억하죠? 어떤 거였습니까? 몽환 장면을 설정했던 장면 어떤 거였죠? 과거에 일어난 일을 꿈으로 꾸게 되는 장면. 그래서 노래가 나오고 극 중에서 그쵸? 절정 부분이었죠. 원봉이가 잠들고 무대는 어두워지고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한 교과서에 본문까지도 여러분들한테 제시를 했었습니다. 그거 기억나죠? 자, 그래서 그 장면을 삽입해서 표현주의의 극이라는 특징을 살렸죠. 자, 이게 무슨 말인지도 다 기억을 하고 있죠. 자, 몽환 장면을 삽입하면 비현실적 요소를 강조하게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비현실적인 요소, 꿈속 장면을 설정하기 굉장히 좋죠. 몽환 장면을 삽입한다는 자체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몽환 장면으로부터 출발해서 꿈을 꾸게 되고요. 그 꿈속에서 있었던 내용, 다시 말하면 자신의 아버지, 그죠? 막 이런 내용들이 현실까지도 이어지게 되는, 이게 바로 뭡니까? 개인의 깊은 정서의 상태를 표현하고자 한 희곡의 유파인 표현주의 극인 거죠. 다시 말해서 정서적으로 불안한 상태에 있는 인물의 내면적 체험. 자, 이거를 이렇게 표현하는 거를 우리는 표현주의라 한다. 자,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다 정리해서 여러분들한테 제공을 했습니다. 그거 다시 참고하세요. 자, 그래서 잘 살렸다. 맞는 설명입니다.
정답이 2번인데요. 1번은 작품 전체에 대해서 이해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살펴보는 문제였습니다. 자, 아까 설명했듯이 희곡과 소설의 구성 단계의 차이. 자, 유념하기 바랍니다. 가보겠습니다. 자, 다음 최원붕의 대사. 자, 아래는 최원붕의 대사예요. 자, 이 중에서 비유되는 인물을 한번 누군지 이렇게 연결 지을 수 있겠죠. 자, 최원붕의 대사 볼까요? 옛날 옛적에 쌍놈 하나가 있는데 죽을 때 친구 되는 양반에게 삽살개 한 마리를 선사해 주었더래요. 이 양반님은 그걸 받아가지고 어찌나 귀여운지 보물과 음식을 넣어둔 곡간 옆에다가 메어두고 도적놈을 지키라고 했더래요. 그런데 그놈의 삽살개는 도적 지킬 줄을 알아야지요. 도리어 도둑놈한테 몽둥이만 얻어맞고 한마디 짓지도 못하고 있었더랍니다. 그러니 그 양반놈의 속이 얼마나 상할 것이요. 자, 그러면 이거는 최원봉의 그 전체적으로 작품 전체의 배경, 전체적인 어떤 분위기, 전체적인 줄거리, 자, 연관해서 유추하면 되는 겁니다. 자, 선생님하고 처음에 단계별로 줄거리도 살펴봤습니다. 자, 그거 본다면 이 문제 푸는 게 그렇게 뭐 난도가 높거나 이러진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상놈 하나가 있는데 상놈한테 상놈이 뭐 한다 했어요? 죽으면서 양반 되는 사람한테 삽살개 한 마리를 줬다 했어요. 자, 최원봉은 최주사 부부에게 맡겨집니다. 그러니까 상놈은 최원봉의 친아버지에 비유될 수 있고요. 양반은 최주사 부부가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삽살개는요, 최원봉 자기 자신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보물과 음식, 굉장히 귀중한 것, 지켜야 하는 것, 곡간 안에 있는 것, 뭐예요? 최주사댁입니까? 아니죠. 누구예요? 그렇죠. 최주사댁의 딸 최영순이죠. 차역과 연인 사이가 되는, 그죠? 자, 그리고 도적놈 누굴까요? 그쵸. 내 보물을 뺏어가는 사람 차역이 되겠죠. 자, 그래서 최주사댁이 아니라 최영순을 비유한 표현이다. 자, 이 문제를 출제한 의도는요. 이 작품에서 상징적인 의도, 상징성을 여러분들이 잘 파악을 했는지를 묻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물과 음식이 최주사댁이 아니라 딸인 최영순, 다시 말하면 최원봉에게 있어서는 지켜야 되는, 그죠? 그런 존재. 그게 누굴까? 최영순이었다라는 것까지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두 문제 어렵지 않았죠? 자, 학습 정리입니다. 자, 학습 정리에서도요, 자, 이 용어만 보고 선생님이 제시한 이것만 보고 여러분들은 스스로 정리를 술술술 말로 설명을 할 수도 있어야 되고요. 글로 쓸 수도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연결고리라고 했어요. 한국문학 하면 범주, 개념 이미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 안에 갈래. 자, 여러 개를 배웠는데요. 이번 시간에 배운 거는 뭐였어요? 연극의 대본 희곡입니다. 자, 희곡 중에서도 어떤 희곡? 일제강점기 시대의 희곡. 일제강점기 시대의 희곡. 자, 현대 희곡에 포함됩니다. 현대 희곡의 특징. 이 김우진 하면 뭐가 떠올라요? 표현주의. 자, 표현주의는 어떤 거더라? 자, 정리가 돼야 되겠죠. 자, 그리고 일제강점기에 쓰여진 거이고요. 자, 이 시대를 살아가는 지식인으로 나오는 최원봉을 중심으로 인물 간의 갈등이 막 나왔죠. 최주사하고는 왜 갈등하고요? 차역하고는 왜 갈등하고. 자, 이것을 중심 소재의 의미로 연결해서 스스로 정리를 해야 됩니다. 자, 예를 들면 산돼지, 집돼지. 그쵸? 그 다음에 진주. 그쵸? 그 다음 뭐 아까 얘기했던 도적놈, 상놈, 양반. 그쵸? 그리고 여기에 나오는 어떤 동학의 이미지. 자, 이런 것들까지 여러분이 조금 더 확장해서 스스로 정리를 하기 바랍니다. 자, 공부는 그렇게 자기주도적으로 해야 찐 공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